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노회찬 재단의 희망학기 지원 사업에 관한 여러 기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참 궁금해졌는데요.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라는 고 노회찬 의원의 꿈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과연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오늘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역시 고 노회찬 의원의 그 생각과 딱 맞닿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경제적인 이유나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악기를 접하기 어려운 그런 전국의 작은 학교나 복지시설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죠. 단순히 그냥 악기를 나눠주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악기라는 물건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문화가 가진 힘, 특히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예술을 누릴 때 얻는 그런 기쁨, 또 연대의 가능성, 이런 걸 믿었던 노 의원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봐야죠. 연대. 네. 문화적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음악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경험, 이걸 좀 확산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취지가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특히 그 연결이라는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사에서 보니까 조승수 이사장이 6411번 버스 정신? 이걸 언급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아, 그 6411번 버스 정신, 그게 바로 이 사업의 방향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 6411번 버스가 주로 새벽에 그 청소 노동자분들이나 우리 사회에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실어 나르잖아요. 네, 그렇죠. 노 의원님이 특히 강조하셨던 네. 노 의원님이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었고요. 이 사업도 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기 쉬운 곳, 잘 드러나지 않는 이웃들, 이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떤 문화적인 온기를 나누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이상을 좀 구체적인 문화 복지 사업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한데요. 그럼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사 내용을 보면 네, 올해는 일단 최소 10곳 이상 네, 학교나 시설을 선정해서 각 100만 원 상당의 악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상당이요? 네, 물론 뜻있는 분들의 후원이 더해지면 지원 규모는 당연히 더 커질 수 있고요. 아, 그렇죠. 중요한 점은 그 지원 대상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미인과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찾는다는 거예요. 아, 미인가 시설까지요? 그건 좀 의미가 있네요. 네, 신청은 6월 22일까지 이메일로 hcroh6411@naver.com 여기로 신청서랑 사업 계획서를 받고요. 네. 심사를 거쳐서 6월 30일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된 곳은 악기를 받고 나서 3개월 안에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아, 단순히 악기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활용까지 잘 확인하는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피드백이 중요한 거죠. 작년에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던데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들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작년에 보면 노들장애인 야학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밴드 동아리, 밴드 티움, 또 숲속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아, 다양한 곳들이네요. 네. 근데 이게 현장 반응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나는데요. 한 아동센터 관계자분 말씀이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배우고 합주하면서 눈에 띄게 밝아지고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 아이들이 밝아지고 협력을 배운다니. 네, 악기를 처음 만져본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또 같이 소리를 만들면서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걸 키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악의 단순한 취미, 이걸 넘어서서 아이들의 성장이나 관계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와, 정말 그 악기 하나가 주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이게 단순히 지원을 넘어서는 어떤 관계 맺기의 시작,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니라 음악을 매개로 한 관계 회복,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확장. 문화적 권리 확장? 네, 예를 들어 장애인 야학에서는 음악이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될 수 있고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는 서로의 좀 다름을 넘어서 같이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꿈을 꾸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재단 관계자분 말처럼 음악은 참 신기하게도 언어나 환경의 벽을 넘어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악기 하나가 그저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라 되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희망악기 지원 사업은 결국 모든 국민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나라라는 그 비전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 음악을 통해서 좀 소외된 곳에 희망과 연대의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그런 의미 있는 시도죠.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연결망을 만들고 개인의 성장을 돕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악기 하나가 개인과 공동체에 가져오는 그 긍정적인 파장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혹시 당신의 상 속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음악이나 뭐 다른 예술 활동이 이렇게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